첫 번째 항목은요. 또 음주운전인데요. 네.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런 뉴스인데 이게 어떤 상황들인지 알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뭐 검색창에 이름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렇죠. 김종천 의전비서관인데 정확히 오늘 오전 0시 35분쯤에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이 된 겁니다. 청와대 바로 근처네요. 그렇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각 사표 내고 수리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사표를 내서 수리가 됐다 이렇게 공개를 했다가 청와대가 좀 정확한 내용을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게 수리가 되면은 의원 면직인데 지금 이 경우는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직권 면직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라는 건데요. 예. 이럴 경우에는 징계 기록이 남게 돼서 이후에 이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뭐 경위를 좀 정리해 보죠. 청와대 설명에 의하면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한 명이 다른 수석실로 옮기게 돼서 이제 환송회 등을 겸해서 회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식을 마치고 이제 그 김종천 비서관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이 대리기사가 이 장소를 찾지를 못해서 직접 자기가 차를 몰고 대리기사가 있는 곳으로 한 100m 가량을 운전을 해서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찰이 이제 차량이 이동하다가 갑자기 길가에 멈춰선 채 있어서 단속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위 자체는 이제 둘의 설명이 맞는 걸로 보입니다. 동승자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것 때문에 뭐 이른바 보안 손님설 이런 억측들이 좀 회자가 됐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명확히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차량 뒷자리에 평창동 관사에 사는 여직원 2명이 이제 동승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김종천 비서관의 집이 정릉 쪽이었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불러서 귀가하는 길에 이 두 사람을 내려주려는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동승자한테도 그 음주운전 방조 이렇게 뭐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경찰은 김종천 비서관의 신분을 확인한 후에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이런 과정에서 뒷자리 동승자들의 신원은 따로 파악을 안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단속 당시에 김종천 비서관이 이미 대리기사와 만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직원 2명이 언제 차량에 탑승한 것인지 이것을 당장은 알 수 없어서 음주운전 방조를 판단하기 좀 무리다 이렇게 본 결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이후에 경찰이 동승한 사람들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라는 점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겠네요. 최근에 경호처 직원이 뭐 시민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고 해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이 사건들을 다 묶어서 뭔가 청와대에 기강회의가 있다 이런 문제를 좀 일제히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또 김종천 비서관의 이력을 보면 앞으로도 좀 논란의 불씨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력이 어떤데요? 당장 임종석 비서실장의 최측근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하. 임종석 비서실장이 한양대 86학번 그리고 김종천 비서관이 87학번으로 학생운동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김근태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지난 6월달에 인사가 이제 나기 전까지는 비서실장실의 선임행정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또 끈끈한 관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대선 때 이제 캠프가 구성되기 전에 존재했던 이른바 광흥창 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멤버로 이제 총무 역할까지 했다고 하니까 뭔가 이제 실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또 더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4억 5천만 원짜리 보이스피싱인데요. 예.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뭐 4억 5천만 원을 뜯겼다. 이 소식이 화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좀 전후도 좀 그래요. 알아보죠.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범인이 이제 권양숙 여사를 사칭했다는 건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그렇습니다. 네. 검찰은 오늘 전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해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40대 여성 모 씨를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모 씨는 지난해 12월쯤에 자신이 권양숙 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딸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다. 5억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윤장현 전 시장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예. 여기 속아서 이제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이제 돈을 보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윤장현 전 시장 외에도 이제 광주 전남 지역 유력 인사 4명에게 이제 비슷한 시도를 했다고 그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김정숙 여사를 또 사칭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해서 뭐 추가 피해자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한 유력 인사 한 명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이런 얘기죠. 그런 그 유력 인사들 또 시장 전화번호는 어떻게 한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직업이 휴대전화 판매원이라고 하는데 예. 과거에 이제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또 활동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제 입수를 했다는 것인데 이 사기 대상이 될 뻔한 사람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제 신원을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기도 했는데 예. 뭐 경상도 사투리를 섞어서 응답을 한다든지 이런 좀 치밀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도 합니다. 근데 지금 확인된 건 윤장현 전 시장이 그것도 시장 재직 시절에 그죠? 그렇죠.
4억 5천을 줬다. 정확한 확인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거액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뭐 윤장현 전 시장이 뭐 돈이 매우 많은 그런 처지라면은 뭐 조금 뭐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 광주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3월달에 신고한 재산이 약 7억 원 정도거든요. 즉 어떻게 봐도 뭐 4억 5천을 그냥 꺼내서 뭐 줄 수 있는 정도의 재력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일각에서는 뭔가 다른 맥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뭐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맥락이 뭐예요, 그러면? 이게 이 공천 헌금설인데요. 아, 즉 보이스피싱의 내용에 뭔가 공천을 믿기로 한 것도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실제 지역 정가에서 좀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예. 실제 윤장현 전 시장이 또 4월 달에 재선 출마 선언 일주일 만에 결국 불출마를 결정하는 이 과정에서 또 이런 얘기가 회자됐다고 하는데 다만 이번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은 검찰 관계자 말로 이 사건에 공천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런 코멘트들이 인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무슨 전현직 영부인 사칭 이런 거 정말 강력 대응해야죠. 그렇죠. 이 10월 말경에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와서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고 신고해달라. 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이 사건도 이제 사례 중에 하나겠죠. 예. 이런 게 이제 사기로 끝나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이제 권력형 비리까지 뭐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좀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제도적 대안 이런 것도 마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뭐 권력 주변에 누굽니다 하면서 하는 거는 다 일단 사기로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시사회기 세 번째 항목은요. 이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인데요. 2008년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1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이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소식이 나와서 화제입니다. 좀 어떤 맥락인지 짚어보시죠. 왜 이감된 겁니까?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었는데요. 법무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뭐 성폭력 방지 심리 치료를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이 포항교도소에 성폭력범 재범 방지 교육을 위한 교정 심리 치료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쪽으로 옮겼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뭐 그동안은 안 하다가 왜 지금 특별히 심리 치료를 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출소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조두순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증세를 보여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고 예. 일반적인 심리 치료 대상 재소자의 경우에는 약 300시간 정도 심리 치료를 하는데 이거보다 한 100시간 많은 400시간까지 지금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뭐 다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화제에 오른 이유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2020년 12월 13일에 조두순이 출소한다. 이 사실이 다시 상기가 되면서 인터넷 중심으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불안감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진 것이죠. 실제 지난해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에 6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도 뭐 지금도 비슷한 내용의 청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사건은 심신미약 관련 판결이 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신미약이 그러니까 주치감경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참. 그래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이감 소식이 나오니까 이게 뭐지 하다 보니까 2년 있으면 또 금방 출소하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뉴스 자체는 그렇게 이상한 뉴스는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일종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안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사회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